역과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그림이 주어져 있고 주기의 값이 지금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한 녀석의 값을 g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두 칸의 범위 적분한 게 gx인데 x의 값이 알파에서 그 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알파의 값을 작은 것부터 크게 순으로 배열한다면 지금 그 값은 극대극소 상호하지 않고 그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군요. 지금 두 칸의 범위에 대해서 넓이의 값이 이건 두 칸의 범위의 넓이입니다. gx는 처음 두 칸의 범위에서는 넓이의 값 2분의 3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장 넓이가 컸을 때가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넓이가 제일 클걸요? 두 칸의 넓이가. 그러면 넓이의 값이 x의 값이 빵일 때부터 x의 값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넓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x의 값 2분의 1인 순간부터 넓이가 다시 작아집니다. 그랬다가 2에서 4까지 넓이의 값이 제일 작습니다. x가 2였을 때 넓이가 제일 작습니다. 다시 넓이는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두 칸부터는 넓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언제까지 넓이가 커지는 거지? 2분의 7부터 2분의 11까지 넓이가 제일 클 겁니다. 극대극소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극대극소잖아. 그럼 알파 1의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 1의 값 2분의 1 때 넓이가 최대라고요? 그때 극대. 알파 2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2였을 때가 극소? 알파 3의 값은 누구예요? 알파 4는요? 네, 5였을 때 처음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주기의 값이 3인 상태로 3씩 커지는 게 그 값입니다. 3 커졌고 3 커졌고 앞으로 계속 3 커질 겁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냐고요? 주기가 3이라면서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네 번째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 알파의 값은 5입니다. 알파1을 함수한테 대입한 함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1의 값 2분의 1이고 2분의 1일 때 여기 넓이의 값이 g 알파1입니다.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이 여기 넓이는 1인데 여기 넓이의 값이 몇이야? 넓이의 값 2분의 1인 녀석에 대해서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인가? 그럼 2분의 1에 4분의 3을 곱해서 8분의 3인가? 네, 8분의 3, 1, 8분의 3. 4분의 7? 4분의 7하고 5를 더했습니다. 4분의 네, 그럼 답이 1번인가요? 뭐 손댈 것도 없이 그냥 눈으로 대충 풀고 푸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5번에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수함수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는데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an이라고 합니다. 그때 n값이 달라질 때마다 교점 x좌표는 달라질 건데 거기서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서 풀라는 얘기구만. 기분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지수함수의 값이 엄청 가파른 거죠. 이니까요? 1대2배, 0대2배였을 때가 1. 아, 이거 좀 더 작게 그려야 되겠구나. 0대2배였을 때 1, 2 이렇게 커지는 건가? 이게 y는 2x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습니다. 1 n값이 자연수죠. 자연스러워 위에 있어요. n값이 자연수여서 제일 처음에 0,1을 지나는 순간이 있어? 네. 0,1을 지나는 순간이 있는데 문제는 x점의 좌표의 값을 1,4,5에서 만나는 교점이라고 얘기했나? 네. 근데 앞으로 위로 올라갈 때마다 1,4,5, 0,1에서 만나긴 하는데 0,1 말고 0,1은 1,4,5이 아니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 지금 제일 첫 번째 교점이죠? 그게 1,1이라고? 이게 y는 x 플러스 1이었을 때는 그런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n값이 2로 달라지면 n값이 2로 달라지면은 y 1,4,5의 교점 하나밖에 없죠. 그게 지금 x점 좌표의 값은 계산이 될까 모르겠다.
이건 계산이 돼요. 2x하고 x 플러스 2가 만나서 생긴 교점을 알 수 있나? 그냥 이잖아요. 아, 이네요. 그럼 여기는 교점 접힌 2,4예요?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 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x좌표의 값이 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1의 값은 1이고 a2의 값은 2고 그 다음이 3으로 달라졌을 때는 현중이죠. 3으로 달라졌을 때는 연립이 되나 모르겠다. 사실 그냥 3 먼저 쓰고 난 다음 요거 뭘 대입한 동화 성립하지?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1도 해봤고 2도 해봤으니까 3 해볼까? 3? 3 대입하면 8하고 6이잖아. 안 되잖아. 4 대입하면 16하고 7이어서 안 되지. 이건 훨씬 빨리 커지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의 값으로 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저거 엔게이션이 아니라 엑스비션이죠. A3 A3의 값은 우리가 A3이 지수식과 다항식은 같다고 놓고 해를 못 구해. 뒤에 숫자 이건 숫자만 대입해서 구했으니까 구했던 거고 이걸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등호와 성립하는 녀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구할 수가 없어. 정확히 뒤에 거 자연수가 하는 거 찾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A3의 값은 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 A4의 값은 그렇다면 구할 수 있나? A5대를 볼 수 있어요. 4일 때까지는 구할 수 없다고? 5였을 때는 다시 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3이라고요? 그러면 3,5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아니 3,8이라는 점의 좌표가 다섯 번째 점이야? 네. 그건 3이라고요? A3하고 A4는 구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2 맞아? A5의 값은 3 맞아?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양비 2로 나누라는 얘기인가? 혹시 작년에 이게 성립하냐고 지금? 네. 이게 이 점의 x좌표 A1, A2, A3죠. 네. 평균값보다 요 값이 더 오른쪽에 있는지 물어본 거야? 아니 저 A3 아니고 A 아이고 아니구나. 너 잘못 연결했지. 저기 A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지. A3의 값이 A 여기 일정한지도 A1, A2, A3 값인데 평균값보다는 더 오른쪽이냐고 물어봤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거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디귿이는 그런 이유가 뭔데? 뒤로 갈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가파라지기 때문에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라지기 때문에 X 값이 두 녀석의 중점 좌표로서의 x좌표의 값은 여기가 중점 좌표 an 플러스 1이죠. 네. 여기 an이고요. 여기가 an 플러스 2인데 중점은 이거야. 잘못 얘기했네. 중점은 이 점인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가파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중점 좌표보다 오른쪽에 대체로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거는 맞는 건가? 세 번째 게 지금 1부터 5까지 대입한 게 11보다 큰지를 따지라고 합니다. A3하고 A4가 됐을 때 넘어간다는 얘기. 지금 이 값이 A1의 값이 누구라고? 예. A2의 값이. 이요. 모르는 건 A3하고 A4 A4의 값을 모릅니다. 2랑 2 이건 3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사용해서 풀라는 것 같은데? 저는 11보다 좀 작다고 이 내용을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지? A3이 3보다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밝히라는 얘기인가? A3의 2배 한 녀석이 2 더하기 A4보다 크겠죠? 네. 그 다음에 A4의 2배 한 녀석의 값이 A3 더하기 3보다 커요?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 A3, A3한 이항해주면 A3 더하기 A4의 값은 5보다 커요? 얘가 5보다 크다는 얘기네? 조식 같았어요. 그럼 11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저 30번. 그 앞에 모르는 거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 아직 많아요. 30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요. 2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이런 유사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진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 모든 모의고사에서. 보통 이런 그림을 만나면 촉은 어떤 문제, 어떤 장르의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일 것 같은데 느낌은? 요리를 해가지고. 자, 반증기가 1이라고 얘기했고요. 세점좌표 A, B, C는 원 위의 점입니다. 근데 B, 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A, B라는 길이의 4분의 5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 B의 길이의 값을 4A라고 할까? A, B 길이의 값을 4A로 하겠습니다. 그때 B, C 길이의 값이 5A라고요? 그런데 C점 좌표에서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는 1대 3으로 내분한다고요? 그럼 A하고 3A라는 얘기예요? 그럼 3대 4대 5라고요? 97회. 네, 여기는 루트 17A네요. 여기까지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CH 길이값을 지금 구하라고요? 근데 CH 길이값을 구하려면 반지름 1인 걸 사용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사인 법칙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가? 삼각형 ABC라는 녀석 중에서 어디를 잡냐에 따라 산수가 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난 여기 각 잡으려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2법칙으로 여기가 4A, 여기가 5A, 여기가 루트 17A니까 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세타 예각인 것 같으니까 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 있고 사인 법칙에 따르면은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이 네, 지름의 2배한 녀석인가요? 아니, 반지름 2배한 녀석인가요? 이거 사용해서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을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했더니 2 곱하기 양쪽 옆에 거예요? 네. 이제 양쪽 옆에 거의 제곱? 17회. 그 A제곱은 약분하게 되면 40분의 몇이야? 24? 24네. 그럼 약분하면 몇이냐? 8로 약분인데 5분의 3?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면 사인 값이 누구죠? 5분의 4?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사인 법칙만 알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17A의 값이 2? 5분의 3만 곱해주면은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루트 17분의 5분의 8? 맞아요? 그때 A의 값이 이 녀석이었을 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이 뭐였더라? CH? CH가 아까 뭐라고 적었어? 4A? 그럼 4A 값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5루트 17분의 32예요? 쓰면 유리화했더니 85분의 31루트 17. 32? 루트 17이니까 117이에요. 루트네. 그때 117이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코사인 제곱식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은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풀어야 게 30번 전에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수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n번장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을 SN이라고 할 겁니다. n값이 홀수였을 때는 홀수 번장까지 합의값인가 이게? n값이 짝수였을 때 그 짝수 번장까지 합의값입니다. 그때 nan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an을 구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홀짝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가? n값이 짝수였을 때 먼저 얘기하려고요. n값이 만약 2k란 짝수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 네. 그럼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4K제곱 플러스 2K인가? 네. K죠. K제곱 플러스 2K가 요게 2K 번장까지 합인가요? 네.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짝수 번장 2K 번장의 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홀짝을 나눠서 풀려고요. 그럼 2K 번장의 값을 내가 어떻게 구하지? 2K 마이너스 2K 번장까지 합해서 2K 마이너스 1번장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2K 마이너스 1번째 함까지 합은 n값한테 뭐 대입하는 거야? 2K 마이너스 n값한테 2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K K죠. 그게 S2K 마이너스 1인가요? n값한테 2K 마이너스 1만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홀수 2K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빼준 녀석의 값으로서 A, 2K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짝수 번장은 그냥 2K랑 그 숫자 그대로 나오네요. 두 번째, 홀수 번장의 값이 궁금하다면 네,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누군지 알고 있는 거네? 그럼 거기서 이걸 빼야 되나? K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지금 n값한테 짝수 2K-1을 대입한 거야? 4분의 4 곱하기 K-1의 제곱 플러스 2K-2 4약분했고 K제곱 마이너스 1인가? 그럼 두 개 빼주면은 A, K-는 누구라고요? 이제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야 2K-1이었었어야 되는데 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건 언제나 1. 그러면 지금 여기다 1부터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홀수 대입한 녀석은 어차피 1이니까 13579야? 그럼 저 녀석의 값은 시그마 n값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a n의 값은 홀수 대입한 녀석의 값은 13579고 짝수의 값을 대입한 건 그 짝수 그대로라고? 제곱. 근데 앞에 그 짝수의 값이 또 있다고? 짝수 곱하기 그 짝수 그대로니까 n제곱이네. 2 대입하게 되면 2제곱, 4 대입하면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이 답이라는 얘기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나 이건 못하겠어요. 245. 네, 이게 245래요.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다음 거 22번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겠는데? 왜요? 하기 싫었어요. 단계가 좀 많긴 한데. 할만해요? 최고참 교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참 교수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일 겁니다. 근데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일단은 꼭지점이 아니라는 전자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가 마이너스 1 대입한 빵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칭 축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fx입니다. 아직 fx는 마이너스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봤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1보다 왼쪽은 fx 그냥 그리세요. 1보다 오른쪽은 요렇게 한 녀석의 값은 원래 함수 fx를 뭐 한 거지? Y축. 네, 이게 y의 보를 바꾼 셈이니까 x축 대칭한 건가요? Y축 됐네.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을 평행이동하라고요? 이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여기가 1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gx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gx의 그림은 1보다 왼쪽은 그냥 fx를 그리래요? 1보다 오른쪽은 먼저 이 그림을 x축 대칭한 그림을 평행이동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이동한 녀석을 그리라고. 이 오른쪽은 만약에 이 녀석을 평행이동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a만큼 b만큼 했더니 만약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걸 그리라고요? 내 말이 예를 들었는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런 형태의 그림이 gx의 모양입니다. 근데 gx의 값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함수 값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1로 가까이 가면 분모의 값은 빵입니다. 1로 가까이 갔을 때 g1이라는 녀석의 값의 정체는 네, 상수가 나올 겁니다.
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빵분의 빵이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f1의 값은 빵이 아닌, 부모가 빵이니까 빵이 아닌 상수값이라고? 그 특정한 상수값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1을 대입한 부모가 빵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수렴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한테 1 대입한 게 빵이 아니었다고? 근데 위에 식에서 지한테 1 대입한 건 빵이 아니라며. 근데 1 플러스로 갔을 때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다른 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대입한 게 저 상수 C의 값을 간다고 해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빵분의 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희 빵이 그럼 이게 빵분의 빵이라고 한다면은 G 프라임 1인 거고 그 녀석은 F 프라임이라고 똑같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르겠어.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gx라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는 밑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이 빵분의 빵꼴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얘가 g'이라고 f'이랑 똑같아. 하지만 빵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빵이 아니면은 빵분의 상수여서 발산해서 수렴하지 못하네. 그러면 수렴하기 위해서 무조건 빵이어야 되는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가는 녀석의 값은 빵이고 오른쪽에서는 여기다 1 대입한 게 빵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은 빵인 거네? 나조건이 우극한의 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봤자 지금 f가 누군지 몰라. 나조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c1이라고?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빵이라고? 네. c1의 절대값은 2야? 근데 이 분모의 값은 0 마이너스니? 네. 그래서 음수로 가요. 0 마이너스니까 분자의 값은 상수가 음수여야 돼? 음수분의 음수여야지 양의 무한대가 나오니까? 그럼 C1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럼 C1의 값이 마이너스이면은 위에 거한테 극한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C1. 여기다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근데 fx의 값 연소가 함수 아니야? 내가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라고 하는 좌극한의 값은 그냥 fx의 좌극한인데 fx의 좌극한 자체는 연소가 함수니까 그냥 함수값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그럼 여기가 1은 아니라는 얘기구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빵인데 왼쪽이 마이너스인지 오른쪽이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1 대입한 마이너스니까 확실히 아래에 있는 점이라고? 그리고 뭐 다른 조건이 뭐였었지?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나?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빵인 것만 알고 있고 1 대입한 게 마이너스인 것만 알고 있는데 또 뭐라? 접선의 기울기 F1은 마이너스 F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G'1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면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게 F 미분해서 1 대입하려고 함수식 뭐죠? 함수식 어떻게 구해? F1이 마이너스 2요. 개수 나오는데 구할 수 있지 않나요? F1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를 대한 빵이어서 두 개만 가지고 못 구하잖아. 미수가 있잖아. 이차 함수. 최고차항계수 줬어? 이차 함수. 최고차항계수 줬으니까 함수 구할 수 있구나. 네. 최고차항계수 깜빡하고 있었다.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니까 함수를 구합시다. 그럼 함수는 fx라는 함수의 값을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값이 인수고 나머지 하나 인수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함수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2야? 네, 그럼 알파의 값 0이네요. 그럼 함수 fx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합시다. 아상. 이 녀석은 마이너스 3? 근데 이거의 1에서의 오른쪽에서의 극한값, 미분계수 값도 똑같다고? 1에서의 미분계수는 1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 미분한 거?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a 끝? 여기다 1 대입한 녀석의 값도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f 프라임
1-a의 값도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이 녀석의 값이 3이 나오도록 한 a 값을 구하면은 b 값도 구할 수 있나? 아까 어디 시간 하나 더 있었는데? G, 야, 요거? G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a 값을 대입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아이씨 망했다. 네, 3이에요. 이게 3 나오도록 하는 x가 누구야? 마이너스 2? 네,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3? A가 3. a가 3이었을 때 여기다 지금 대입하려고 해요. a가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한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에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2 플러스 b의 값이 빵. 자, a, b는 다 구했습니다. 요건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3만 대입하라고? 6? 아니다, 12? 아, 마이너스 6? 네. 답은 36인가요? 차근차근 밝혀나가면 풀 수 있네요. 이번 22번 문제 할만했네. 하지만 쌤이 미리 얘기 드리자면 해마다 해보는데 우리 네 분 모두 해당할 것 같아. 서현이는 좀 나을 것 같아. 나머지 분들 1년 동안 지금 현재 막 2등급, 3등급에 섞여 있으면 22번, 30번 1년 내내 해도 수능에서 어차피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쌤 생각에는 지금 어중간한 점수야. 그럼 22, 30번은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항상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수능 본다는 게 깔짝대다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0번 전에 풀어야 될 거. 28. 번호도 좋아. 28. 자, 28번은 번호가 틀릴만한 번호네요. 28번보다 앞에는 모르는 거 없나요? 28번이 P0라는 점이 원점이고요. P1은 1,1입니다. 근데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n이란 값이 짝수였을 때는 Pn점 좌표는 그 전에 있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전전 단계에 있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2분의 1만큼 평이동하겠습니다. 뭐 말이 이렇게 복잡해. n값이 2라는 짝수면 여기 길이의 절반만큼 오른쪽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루트 2면 2분의 루트 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n값이 홀수였을 때는 그 홀수인 점은 전 단계에 있는 점을 x축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하라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P3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는 2분의 루트 2라는 길이의 절반만큼씩 오른쪽 위로 움직이라고? 4분의 4. 여기는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만큼 이동하라고? 이된 거 맞나요? 그럼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면은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다가? x축 방향으로 4분의 루트 2, y축 방향으로 4분의 루트 2만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길이 구해볼래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바로 전 단계 길이 P4의 값은 4가 짝수였을 때 바로 전 단계 여기 있는 길이. 여기 길이가 몇이지? 4분의 루트 1, 루트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네,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4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P5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 전 단계에 있는 길이인 4분의 1이라는 길이의 절반만큼 8분의 1, 8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P5 값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 yn 값 중에서 짝수 번째 점의 좌표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y2부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y2의 값이 누구야?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는 누군데? 1인가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 뭐 하려고요? 이 점부터 얼만큼 올라갔다고? 4분의 루트 2만큼 올라간 거야? y6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y6의 값은 1 플러스 4분의 루트 2에서 얼만큼 더 올라간 거야? 여기 길이가 지금 4분의 1이었고 8분의 2. 그리고 8분의 1, 8분의 1 여기는 지금 대각선 길이가 8분의 루트 2? 아니지, 그거 필요 없지. 위로 8분의 1만큼 올라간 거야? 여기서 8분의 1만큼 올라왔어요? P6은? 된 거 맞나? 어차피 P6의 값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인데 P5하고 P6은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등빈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뭘 곱한 거지?
2루트 2분의 1을 곱했나?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등비수열 아닌가요? 그럼 이거 등비급수인 거네? 수열의 합. 등비급수의 값은 1-공비분의 초항으로 풀면 되나요? 네. 그럼 분자분모에 2루트 2 곱하려고요. 알았어요.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7. 답이 없어. 당연히 없지? 5번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9, 30? 29번으로 갔습니다. 29번은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포물선 위는 점의 좌표 AN이라는 점이 n, n 제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n, n 제곱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x축과 원하는 점이 BN이라고 합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2n인가? 접선의 방정식은 y-n제곱 접선의 기울기 2n x-n으로 접선 구했고요. y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2nx-n제곱? 그때 x절편이라고 하면 bn점 좌표는 2분의 n, 빵인가요? 거기 bn까지 구했고 원의 중심좌표의 값은 cn이라고 하는데 중심좌표는 어떤 원이라고? 세 점을 지나는 원. 원점, b점, a점 지나는 원. 근데 원점하고 bn을 연결하는 녀석이 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점하고 bn을 연결한 게 현이고요. 원래 원을 그렸을 때 현이 있으면은 중심에서 수선발 내리면 이등분된 성질 있나요? 이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cn이라는 점의 중심좌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연아, cn의 중심점 x좌표는 누구야? 저요. 아니, 세연이. 야이 이년아. B라고. 이 중심좌표 누구냐고. 같다고. 4분의 1 콤마. 그러니까 x좌표가 누구냐고. 4분의 1인 거 이런 거 맞아요? 네. 네. 중심. 중심점 좌표의 값은 4분의 1이고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한 점은 원점이니까 a점 좌표 알고 있으니까 cn의 y좌표면 이제 끝나는 거네. 근데 cn의 y좌표 값을 구하려면은 이게 좀 귀찮네. 아이고야, 귀찮다, 귀찮아. 뭘로 구하지? 직선의 방식의 교점으로 구할까? 여기는 선이, 여기 선생님 점선으로 그리는 선이 cn의 x좌표죠. 그게 x는 4분의 n? 그리고 지금 뭘 그리려고 하냐면 이거 그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OAN의 수직인 선을 그렸거든? OBN의 수직인 선, OAN의 수직인 선. 그 둘의 교점이 CN인 것 같아요.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 그럼 여기가 지금 x의 값은 4분의 1이었고요. 내가 지금 이 선만 좀 구했으면 좋겠거든? 이 선은 중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죠. 이 선의 기울기의 값은 n인가요? 세연아, 너무 이해가 한 박자 쉬어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yes. 이 선의 기울기 값은 n이고요.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근데 지나는 점에 접힌 2분의 n, 2분의 n제곱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y-2분의 n제곱 기울기 값이 누구라고요? 자, 이 선에 교점이 필요합니다. 교점이니까 4분의 n만 대입했습니다. 4분의 n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n. 근데 왜 2n이 있어요? 다시 대입합시다. 뭐. 아니 기울기요. 지금 집중. 왜 우리? 네, 그거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의 n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n 곱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이항해주면은 2분의 1 n제곱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그때 세점 좌표를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한 점은 원점이고요.
한 점은 n, n제곱이었던 것 같고 또 한 점 좌표가 지금 4분의 n, 2분의 1 n제곱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세연아? 대항의 곱, 대항의 곱, 빼고 네, 바깥쪽 길이 곱했습니다. 안쪽 길이 곱하려고요. 4번, 4번,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속에 뭐가 있는 거지? 4분의 1은 이게 낫나? 네. 그럼 절대값 떼도 되겠네요? 그거의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3차항계수 필요합니다. 3차항계수가 8분의 1? 그럼 답은 8분의 200이 답인가요? 8분의 200을 못하겠어요. 네. 너 머리 한 박자 더 빠르게 쓰세요.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30번이 지금 전멸이거든요? 그래야 될까? 이 30번은 또 할만한 30번이긴 해. 네,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혹시 막힘이 오는 순간 있으면, 삐, 막혔어요. 그만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30번은 어차피 수능 볼 때 안 풀 겁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0번, 이런 애들 있어. 야, 우리 30번 포기하라고 하면,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새끼들이 꼭 30번 졸라 열심히 하다 30번 틀려서 오거든?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22번 같은 거. 어떤 거? 22번. 20번도 사설 모여서 22번 엄청 어려운 거 많아. 난이도가, 그러니까 쉬운 건 할만해. 근데 어려운 거는 너무 그지 같으니까 수능에서 22번 만만치 않아. 쓰고 난이도 중.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 갈 거면 22번, 30번 하면 돼. 의대 갈 거 아니면 버려도 돼. 15번 풀어주래. 15번은 할 수 있어. 15번 다 수열로 출제. 할만한 것 같긴 15번은 수열로 출제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22, 32가 15, 22, 30이 어려워요. 근데 15번은 수열로 나오고 그건 끈기와 열정이 있으면 한 20분 투자하면 누구나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 앞에 숫자 써놓고 그 숫자들 내가 뭐 썼는지 까먹으면 풀 수 없어. 수열에서 막 항이 막 열 몇 개씩 나오는데 뭐 중간에 계속 산수하다 숫자 헷갈리거든. 부호도 헷갈리고. 25번은 저는 25? 이거 예시 25는 쉬운 문제인데? 예시고 이거 10 15? 네. 그래서 이거 15는 쉬웠어요. 필수만 실제로 이제 조금씩 이제 후반기로 가면 후반기로 갈수록 점화식이 좀 힘들어져요. 아마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차 함수의 값을 2n승하고 3차 함수의 값을 2n 플러스 1승한 녀석의 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묻습니다. 그 극한값이 gx라고 하는 함수인데 함수 gx의 값 알파에서 불연속인 알파의 값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gp 빼기 gp가 빵이 아니고 1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p의 값을 작업 특수로 나열했을 때 일단은 m 값을 구하라고. m은 또 어디 있어? 이 p의 값이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 몇 개 있는지 p의 값이 몇 개 있는지 m 값도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거를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곱하세요. 그럼 난 이제 m 값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초점은 불연속 개수가 5개인 게 초점이네. 그럼 gx의 값은 극한이잖아. 극한인데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n승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fx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게 fx의 값의 제곱의 값이 실은 공비긴 한데 쌤이 그냥 fx 가지고 얘기하려고요. fx라는 녀석의 값인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1의 값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거의 절대값 1보다 작은지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를 가지고 범위를 쪼개서 푸는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일단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fx의 값이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fx의 값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요 값이 2분의 빵이어서 영이요. 빵이라고요? 네. 그때 gx라는 함수는
fx가 1이 되는 x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fx의 값 1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한 gx의 값은 그 값이 0이라고요? 두 번째, fx라는 녀석의 값이 항상 마이너스일 값만 간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이 플러스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것도 빵인가? 2분의 빵이어서? 근데 그 x가 누군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 값을 갖도록 하는 그 x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원래 이 x의 값들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들 아닌가? 등비수직하는 공비의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때가 불연속이 될 그 경계거든. 세 번째, 1보다 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부터 할게요. 절대값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n이 무한대로 이것들은 다 빵입니다. 네, gx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fx입니다. 네 번째, 절대값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녀석이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x의 2n승 앞에 있는 것들을 개수 비교하듯이 비교하는 거죠? 선생님 저번에 개수 비교한다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유튜브에다 댓글 달았더라? 아, 개수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개수를 비교한다는 말은 fx의 2n승 앞에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엄밀하게 하면 개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해 돕기 위해서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놈이 아이씨 댓글에 달았더라고. 내가 깝치지 꺼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개수 비교하듯이 이렇게 비교해서 fx가 극한값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의 값들이 누군지가 중요해, 지금. fx가 1 나오는 x의 값들과 fx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에서 그때마다 불연속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fx의 값 몇 차 함수라고요? 3차 함수인데 1만 없으면 기함수냐? 원점 대칭이냐? 그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거든? 지금 추정하기에는 물론 fx의 값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나오면 5개가 나올 수 맞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원점 대칭 녀석의 값 위로 한 칸 움직인 건데 여기가 지금 0,1일 거야. 둘중 하나가 1이랑 마이너스 그럼 y는 1하고 만나서 생기는 선은 교점이 3개야? 마이너스 1이 좀 근데 2개가 있어야 된다며. 마이너스 1하고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5개의 점들의 좌표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M도 있었네. P도 있었네. 아이씨. 알파벳 델타,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이거의 근을 선생님이 델타하고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5개 값에서 불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마다 지금 여기서는 함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리고 경계값에서는 함수가 무조건 빵이고. 그런데 문제는 fx가 1이 나오는 알파의 값에서 알파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1이거든? 여기서는 알파로 갔을 때 극한값 1이야. 근데 이 함수를 보면은 알파로 갔을 때 극한값 알파로 갔을 때 극한값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한 fx의 값 1인 녀석이고 델타하고 오메가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런데 정확히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함수값이 빵이라며. 델타, 오메가에서는 빵이라며.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부호만 바뀐 녀석이니까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gx의 값은 이 5개 값에서 지금 불연속인 거 확실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아이씨, 3a라고 주지, 그지 같은 새끼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그 중에서 이 점 좌표가 오메가라고 선생님이 잡았던 녀석의 값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네,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대입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한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첫 번째 상승한 거,
두 번째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앞에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2, 2만 따로 쓰자. 3분의 2만 따로 쓸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이 속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자체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건가? 아니. 아닌가? 플러스 1 되는 건가? 아닌데? 아니 위에 중간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 맞게 썼어. 오른쪽을 이항이 좀 마이너스 2도 맞게 썼어. 이거 언제 뭘 바꿨어? 네? 아, 이게 3분의 2지? 네.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에이, 잘못 얘기했네. 자,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1입니다.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우극한의 값이랑 함수 값을 차이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p의 값이 몇 개인지 보라고요. 자, 선생님 좀 그림 그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알고 있거든? 요게 fx거든? 여기가 빵 나오는 값들이 3개 있었습니다. 1 나오는 값들이 3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나오는 값들 있죠? 그럼 x축은 한 여기쯤에다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인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빵입니다. 알파 대입해서 함수값 빵입니다. 베타 대입에도 함수값 빵입니다. 감마 대입에도 함수값 빵입니다. 델타 대입에도 함수값 빵이고요. 오메가 대입에도 함수값은 빵입니다. 나 지금 gx 그리고 있습니다. gx. 그런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부분은 fx의 그림을 x축 대칭하라고? 그럼 그림이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요 사이에서는 x축 대칭하라고요? 이해된 거 맞니? 그 다음 녀석도 x축 대칭하라고 합니다.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함수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x축 대칭했습니다. 그럼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를 그냥 그리세요. 함수값이 1보다 크면 그냥 그리세요. 1보다 크면 그냥 그리세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그냥 그리세요. 이제 다 그린 것 같은데? 아, 지금 기존에 있던 그림 어떻게 없애지? 이거 비어진 점이야, 여기 3개. 그런데 문제 요구한 게 뭘 요구했냐면, x의 값이 p 플러스로 갔을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 맞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죠. 우극한 값하고 x의 값이 p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거는 우극한입니다. 우극한하고 함수값을 뺀 차이값이 1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위에 한 칸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불연속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델타거든? 델타에서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1만큼 큰 거 맞아? 네. 그럼 제일 처음에 델타라고 선생님이 잡았던 녀석의 값이 p1이야. 그 다음이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녀석의 값이 알파? 알파에서 우극한은 1, 함수값은 빵. 알파라고 했던 녀석의 값이 p2야. 여기는 아니지. 베타에서는 아니죠. 베타에서는 우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0이어서 뺀 값은 1이 안 나오죠? 마이너스 1입니다. 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감마인가? 오메가였나? 오메가요? 오메가의 값이 P3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극한 1이고 함수값은 빵이니까요. 네. 그 다음 감마라고 잡았던 녀석의 값이 P4인 것 같아요. 우극한의 값은 1이고 함수값은 빵이니까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4개 있습니다. M값은 4입니다. M값은 4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P2, P3. M값이 4니까 P2의 값이 누구였다고? 아이씨, 고사에 까먹었다, 이씨. P2요? 알파는 거기 또 어딨어? 델타 대입한, 델타를 P2? 저희 P2 찾아야 돼서. 델타의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fx가 누구였다고? 알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다고? 그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값 중에 하나가 델타라고? 아, 델타 필요 없나? 알파 찾아야 돼. 난 이제 P2의 값이 필요하고 P3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오메가는 알고 있나요? 오메가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던 1이에요? 이 값은 1이에요. 그럼 P2의 값은 P2 알파라고? 알파의 값은 얘는 플러스 1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플러스 1 나오는 새 뭐뭐 있어? 빵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네. 그러면 알파의 값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네. 3개 곱한 녀석의 값을 제곱하세요. 48. 네, 답은 48이 답이네요. 할만했나요? 할만했어? 네. 잘 그렸어. 자, 여기까지 한 모의고사 풀이 다 한 것 같습니다.